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25일 화요일 AM 리포트 라이브 시작합니다. 저는 블록미디어의 이현지고요. 저는 AM 송승재입니다. 승재님, 네, 무슨 일이죠? 그러니까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 아니 아무리 약속의 화요일이라고 하지만 이건 좀 그러니까 좀 많이 떨어지기는 했는데, 네. 그러니까 사실 지난주에 분위기가 되게 좋았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도 지난주에 이제 좀 반등을 위한 이제 준비 과정이 다 마무리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슈도 있었고 해서 다시 좀 밀린 모습이긴 하네요. 사이클 끝났나요? 그거는 아니죠. 진짜 아니죠?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저 울어요. 저 진짜 울어요. 그래서 진짜 오늘 아침에 출근 준비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코인마켓캡 알림이 막 오는 거예요. 이더리움이 1시간 전보다 음. 10% 하락했습니다. 어. 가 온 지 한 5분인가? 밖에 안 됐는데 이더리움이 5% 더 하락했습니다. 이래서 뭐지? 이러면 급하게 켰더니 아주 큰일이 났더라고요. 어떻게 큰일이 났는지 코인마켓캡 으로 가격 확인하고 가시죠. 일단 이제 몸집이 큰 친구들도 다 지금 여기서 엄청난 하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초록색 상승을 좀 기원하는 마음으로 초록색 옷을 입고 왔는데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요 24시간 기준으로 4% 하락하면서 92,000달러대에서 거래 중입니다. 아침에만 해도 91,000달러대까지 빠졌었는데 그래도 92,000달러대를 회복을 했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10% 정도 하락을 하면서 2,500달러로 내려왔습니다. 이더리움이 2,500을 기록한 게 진짜 오랜만에 보는 숫자 같거든요. XRP도 2.3달러, 거의 10%, 9.4% 하락하면서 2.3달러로 내려왔고요. 그러면서 다시 테더가 3위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솔라나의 경우도 14% 넘게 하락하면서 140달러대에서 거래 중인데 솔라나도 140, 제가 138달러까지인가 또 확인을 한 것 같아서 솔라나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 가격대를 정말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이게 이더리움도 그렇고 솔라나도 그렇고 뭔가 강하게 상승하기 전 가격대로 다 좀 회귀한 느낌? 그래서 아니 이게 어떻게 오른 가격들인데 이렇게 금방 또 빠지나 하고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고 비트코인이 빠지면서 뭐 전체적으로 도지코인도 10% 넘게 빠졌고요. 카르다노도 거의 10% 하락했고요. 체인링크도 13%, 스텔라, 아발란체, 수위 할 것 없이 거의 다 10% 정도 혹은 그 이상의 가격 하락을 나타냈습니다. 그 원인으로 지목되는 게 또 트럼프의 발언이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원래대로 캐나다와 멕시코산 수입품에 대해서 원래 예정했던 대로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지난달 4일부터, 이번 달 4일부터죠.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산 수입품에 대해서 25%라는 관세를 부과하려고 했지만 뭐 두 나라와 협상을 하기도 했고 뭐 국경 보안과 마약 밀매 단속 조치 합의로 이걸 30일 동안 유예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 초에도 잠깐 비트코인이 흔들렸다가 유예하겠다 발언으로 다시 반등을 했었는데 일단 오늘은 예정대로 부과하겠다라는 발언으로 다시 암호화폐가 급락을 했고요. 멕시코와 캐나다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에 대해서도 관세 인상 계획이 여전히 원래 얘기했던 대로 상호주의다. 그들이 우리한테 부과하는 만큼 우리도 부과할 거다라면서 똑같은 입장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발표 뒤에 암호화폐 시장은 급락을 했고요. 이 비트코인 현물 가격을 추종하는 상장지수 펀드죠. ETF에서도 계속해서 자금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어제 방송 때 ETF 플로우 확인했을 때도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순유출이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시장에 대한 비관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는 2월 첫 거래일부터 지난 3주 동안 총 9억 2,890만 달러가 유출이 됐습니다. 이런 흐름은 2월 내내 비트코인이 94,000에서 98,000달러라는 그 좁은 가격 범위 내에서 횡보한 것과 맞물리고요. 비트코인의 부진한 흐름은 S&P 500 지수가 올해 들어서만 20번이나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금 가격도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것과는 좀 대조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트래티지가 계속해서 추가 매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상승이 견인되지 못하고 있고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이후에 암호화폐 시장을 좀 다시 활성화할 거라는 기대감도 점차 희미해져 가면서 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좀 기대했던 부분인 미국의 주 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비축하는 법안들이 계속 투표에 표결에 붙여지거나 회의 중에 있거나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일단 사우스다코다주는요. 비트코인 투자를 허용하는 법안인 HB 1202-1202를 입법 회기 종료 후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비트코인 투자를 허용하는 현행 법안이 폐기된 것과 마찬가지고요. 이 법안이 사우스다코다주의 공공기금의 분류를 개정해서 최대 10%까지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거였는데 무산됐고요. 이 법안을 상정한 로건 만하트 주 하원 의원은 X를 통해서 2026년에 다시 이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법안들이 노스다코다, 몬태나, 와이오밍 등 주정부에서 실패한 바가 이미 있고요. 하지만 아직 플로리다나 아리조나, 유타, 오하이오, 미주리, 켄터키와 같은 주에서는 비트코인 관련 법안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의 가격이 10만 달러 아래에서 정체돼 있는 원인을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전반이 활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건 코인 열풍 때문이다. 그런 의견이 제기가 됐습니다. 지난주에 열린 컨센서스 홍콩 행사에서 업계 주요 인사들이 한 발언인데요. 이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시장의 정체가 밈코인 열풍 때문이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럼프 코인이나 이번에 아르헨티나 대통령 밀레이가 홍보한 리브라 코인과 같은 밈코인들이 기존 주요 암호화폐에서 유동성을 좀 흡수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이나 솔라나, 이더리움 대신에 밈코인에 좀 자금을 투입하면서 기존 시장에 유동성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2018년 9월에서 10월 상황과 유사하다고 묘사를 했는데 당시 비트코인은 6,000달러에서 6,400달러 사이에 머물렀고요. 그 이후 급락했습니다. 근데 물론 지금 상황은 그 당시 2018년과는 다른 게 2018년은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였던 2만 달러에서 이미 급락을 하고 약세장 국면에서 가졌던 그런 횡보세였고요. 지금은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 대비 약 12% 정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아직은 강세장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때와 상황은 조금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로스의 최고 상업 책임자인 제이슨 애킨스는 밈코인이 시장의 유동성을 빨아들이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 사실이 암호화폐 시장의 유동성 풀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준다면서 그런 시장 환경이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를 어렵게 만든다고 덧붙였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을 위해서는 자금 유입을 위해서는 이런 투기적 활동이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게 성숙하고 안정적인 시장 환경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좀 중요한 갈림길에 있죠. 이 밈코인 열풍이 유동성을 잠식하면서 비트코인의 가격 움직임을 정체시켰는데 이 가운데 규제 완화 그리고 새로운 ETF라는 긍정적 요소에 힘입어 상승할 건지 아니면 2018년과 같은 하락 국면으로 접어들지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솔라나 옵션 시장에서는 최근 고래들이 대규모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죠. 3월 1일에 2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솔라나 토큰 언락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토큰 언락을 앞두고 가격 하락에 대비하는 움직임으로 분석이 됩니다. 암호화폐 옵션 거래소 데리빗에서 지난주에만 총 3,239만 달러, 한화로는 435억 원 달러의 5억 원의 솔라나 블록 트레이드가 체결이 됐고요. 전체 옵션 거래량의 약 25%를 솔라나가 차지하면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고래들의 활동으로 간주가 되고 있고 이번 거래의 80%가 풋옵션, 매도 옵션에 좀 집중이 되면서 투자자들이 솔라나의 가격 하락에 대비하거나 아니면 이를 통해서 수익을 노리고 있다는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뭐 비교적 안정적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의 경우는 풋옵션 비중이 각각 40%와 37.5%에 불과했는데 솔라나는 풋옵션이 80%에 달했다라는 점이 좀 대조적이고요. XRP의 경우는 하락 돌파 위험 신호가 잡혔다, 보인다라고 하는데 2월 초부터 좀 저희도 계속해서 약간 박스권에 있다, 이제는 좀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라고 했었는데요. XRP의 기술적 지표들이 하락 돌파가 임박했음을 나타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XRP의 가격이 2월 3일 이후에 2.76달러와 2.3달러 이 저항선과 지지선 사이에서 등락을 반복을 했는데 현재는 XRP에 대한 매도 심리가 강해지면서 2.3달러의 지지선이 무너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 확인했을 때도 2.3달러였던 것 같은데 이걸 반영하듯이 차익힌 자금 흐름 CMF 지표도 마이너스 0.04를 기록하면서 0 아래로 음수로 내려갔습니다. 이 CMF가 자산에 유입되는 자금과 유출되는 자금을 분석해서 매수세와 매도세를 그 변화를 측정하는 지표인데요. 지표가 하락하면 매수세가 약화되고 있음을 뜻합니다. 또 XRP가 20일 지수 이동 평균 아래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서 매도세가 더욱 강해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가격이 EMA 아래로 떨어지면 하락 추세 가능성이 좀 높아지기 때문에 XRP가 2.3달러의 지지선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가격은 2.13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고요. 하락하더라도 매도세가 유지가 된다면 1.48달러까지 추가 하락이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승재님과 함께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면 이제 비트코인부터 살펴봐야 할 텐데 지금 92,000, 91,000이잖아요. 8만 달러까지 내려갈까요? 8만 달러요? 네. 그러니까 8만 달러대까지. 일단 제일 중요한 지지선이 8만 9천 달러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 근데 이제 이 8만 9천 달러가 이탈되면 좀 안 좋게 봐요. 개인적으로도. 근데 아직 뭐 8만 9천 달러가 이탈된 건 아니니까. 뭐 아직까지는 희망은 있습니다. 이게 왜 8만 9천 달러가 이탈되면은 좀 부정적으로 보냐면 사실상 지금 오랜 기간 동안 요 구간에서 머물렀잖아요. 네. 그러면은 보통 이 사이클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이 구간에서 웬만하면은 그냥 올라가 줘야 조금 더 우리가 이제 강하게 그리고 이제 좀 더 빠르게 어떤 이제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그런 상승장을 좀 기대할 수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 구간을 벗어나는 하락이 오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생각했던 그런 일정보다는 훨씬 더 뒤로 밀리게 될 수가 있어요. 뭐 당연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8만 9천 달러를 이탈하게 되면은 요 장기 이평선이 8만 5천 달러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8만 5천 달러 요 정도 부근에서는 반등이 나올 거예요. 강한 반등이 아마 좀 단기적으로는 나올 건데 나와도 저는 그거는 이제 데드캣 움직임이고 데드캣 움직임을 보였다가 결국에는 이제 7만 달러 구간까지 갈 것이다라는 게 저의 관점이거든요. 8만 9천 달러 이탈하게 되면. 그래서 지금 최대한 이 8만 9천 달러를 이탈하지 않고 여기서 최대한 좀 반등을 계속해서 주는 게 중요하고 이탈하게 되면은 뭐 말씀드렸던 이 관점대로 봐야 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좀 보수적이게 많이 보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현재 일본 추세도 보면 뭐 한 번 언급을 드렸지만 이제 쌍봉 형태의 추세에 대한 리스크가 좀 있어요. 잠재적인 리스크가 있어서 그래가지고 이 8만 9천 달러가 이탈되면은 되게 좋지 않게 보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해요. 이 쌍봉 패턴에 대한 그런 패턴이 컨펌될 수 있어서 그래서 웬만하면은 여기서 이제 지지를 최대한 해주고 다시 반등을 좀 올려주는 게 좋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난주에 추세가 되게 좋았거든요. 맞아요. 지난주에 반등을 위한 그런 좀 추세가 다 만들어졌는데 거기서 이제 무너졌죠. 뭐 주말 동안 이제 그런 해킹 이슈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뭐 새벽간에 이제 그런 관세 이슈가 또 추가로 있었고. 발생하면서 그래서 지금 일단은 하락한 상황이지만 최대한적으로 이 8만 9천 달러를 지켜줘야 된다. 그러면은 여기서 사실 정말 냉정하게 그냥 차트적으로만 보면 그렇게 썩 좋은 거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장대 연봉으로 쭉 내려왔기도 했고 사실상 이 이평선 저항 구간에서 머물러 있다가 이게 결과적으로 이탈이 된 거예요. 하방으로. 그러면은 다시 올라서기까지 차트적으로는 시간이 다시 좀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어떤 이슈에 의해서
다시 또 뭐 기적적인 어떤 상승을 보여야 되는데 이번 주 예정되어 있는 이벤트로는 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PC 발표가 있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어느 정도 조금 합의하려는 그런 스탠스를 보이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기관들에 대한 전망도 엔비디아 실적이 나쁘지 않게 보고는 있긴 해요. 나쁘지 않게 보고 있긴 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26일 새벽 5시, 6시 이 정도에 발표된 걸로 아는데 그때 잘 나와야 될 거예요, 아마.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이 25일이니까 이제 넘어가는 새벽이죠. 넘어가는 새벽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긍정적으로 나와야 거기서 한번 신호탄으로 회복을 빠르게 해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금요일 날 있을 미국 개인소비 지출 물가지수가 또 긍정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우선적으로는 미국 지표도 현재까지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전망들이 좀 지배적인 상황이기는 해요. 최근에 이제 CPI나 이제 PPI 같은 경우 좀 부정적으로 나왔긴 했는데 지금 이번 PC는 좀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지금 높은 상황이다라고 해서 뭐 이런 두 가지 메인 이벤트만 잘 나와줘도 사실 이 89,000달러를 사수하고 다시 회복하는 관점은 충분히 기대해 볼 만은 합니다. 두 가지가 잘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지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거는 이 차트 관점보다는 그런 이슈, 그런 이벤트 일정을 좀 주목해서 그에 따른 좀 비트코인 반응 이런 거를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더 단기적인 움직임을 보면은 지금 4시간 봉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지난주에 저 93,400달러 아래로 떨어지면 안 된다 네. 였죠. 그쵸. 근데 지금 이탈이 됐죠. 왜냐면은 보통 이 하락 트렌드가 계속해서 유지가 됐고 중간에 한번 이탈이 한번 나왔죠. 그 다음에 사실상 두 번 또 지지를 받은 거긴 해요. 그 이후에 이번에 일봉 이평선 돌파, 그러니까 주요 저항선이었던 98,000달러, 99,000달러 돌파가 나왔는데 다시 밀린 상황이니까. 근데 이제 또 이거를 보면은 밀린 이유가 그럼 뭐냐라고 봤을 때 사실 이제 해킹 이슈가 좀 컸거든요. 해킹 이슈가 컸고 이 해킹 이슈가 규모가 굉장히 컸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는 좀 이런 하락 변동성은 적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금방 회복을 했죠. 네. 그 정도 해킹 규모였으면은 역대급이었으니까 엄청난 급락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거였는데 일단은 뭐 이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됐고 했는데 어쨌거나 좀 이런 관세 이슈나 이런 것 때문에 추가적인 매도 압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충분히 암호화폐 그런 해킹 이슈는 이제 저는 좀 이제 악재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관점이어서 그런 이벤트만 잘 나와주면은 다시 회복하는 관점 98,800달러를 다시 돌파해 준다. 만약에 이번 주 중으로 그러면은 진짜 긍정적인 관점을 다시 또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조금 반등세가 나오고 있긴 한데 1차적으로 한 93,000 중반 정도까지는 우선 기술적 반등은 나올 것 같거든요, 지금. 그래서 93,000 중반까지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얘가 버티면서 계속 횡보하다가 다음날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까지 기다릴 거냐 아니면은 여기 그냥 빠르게 찍고 다시 저점을 깰 거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날 새벽 엔비디아 실적 발표까지 얘는 93,400달러를 도달한 다음에 버텨줘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긍정적으로 나왔을 때 이 저항선을 완전히 돌파를 해서 다시 이평선 저항권으로 다시 진입을 할 수 있거든요. 지금 그 관점이 제일 베스트고 그 외에는 뭐 사실 다른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전체적인 이 하락 채널 내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지금 89,000달러도 있고 하락 채널의 하단 또 지지선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겹치는 지점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좀 사수를 해야 되는 지점이기도 하면서 여기서는 좀 강하게 또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마지막 구간인 거죠. 그래서 89,000달러가 이탈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전략들을 홀딩해도 괜찮을 것 같다. 근데 만약에 89,000달러를 일봉 종가 기준 이탈하게 되면은 그거는 전략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좀 기존에 물량을 많이 들고 있거나 본인이 스윙 포지션 이런 거를 들고 있었으면 그 물량 조절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니면은 뭐 손절을 해야 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리스크 관리는 충분히 필요한 상황이 될 거예요, 아마.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그게 이제 데드캣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그래서 요 정도 기준으로 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89,000이 깨진다면 어디까지 하락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7만 달러 구간
달러까지 보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7만 달러 구간에 뭐 CME 갭이 있어서 거기까지 보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뭐 CME 갭도 있지만 사실 이 7만 달러 초반이라는 거는 이 급등 전, 그러니까 가속 추세를 형성하기 전에 형성되었던 이 고점 매물대거든요. 7만 달러 초반 구간은. 그래서 만약에 진짜 이 차트를 그리는 뭐 세력이 악질이다라고 하면은 의도적으로 이 구간을 벗어나는 하락을 만들어서 데드캣을 해서 이렇게 만들고 고점, 직전 고점을 리테스트 한 다음에 빠르게 또 V자 반등 형태로 올라주는 그림이 보통 일반적이게 나오기도 해요. 한 번 더 개미털기가 나오면.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 이제 시나리오인 거고요. 이제 뭐 만약에 이제 뭐 7만 달러 초반도 이탈이 된다. 그럼 그거는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시즌 종료. 네. 안 돼. 일단 이번 주에 예고돼 있는 엔비디아와 PC 물가지수 발표가 좀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 같고요. 제발 89,000달러를 깨지 않고 93,400달러 잘 유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비트코인이 오늘 그러니까 딱 그 트럼프 관세 소식 뜨고 나서는 91,000달러대로 내려왔는데 지금 다시 또 잘 회복을 하고 있어요. 92,400도 이렇게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좀 회복을 해줬으면 좋겠는 마음이고요.